기출문제 해설인데, 제가 이제 우리 일전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지. 행정기본법의 문제는, 기본법의 문제는 1 플러스 알파라고 했어요. 그 1 플러스 알파가 뭐야? 행정기본법의 자체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나머지 여러 문제 속에서 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이 행정기본법의 독자 문제 하나 나오고, 여기 플러스 각 문제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때 문제 속에 기본법 조문을 공부하고 있는지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명확해진 점은 행정기본법은 시간 날 때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 자, 여러분 또 하나가 포인트가 뭔데, 난이도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작년보다도 올해 문제가 되게 평이했어. 아까 막 순간 당혹하다, 이때 뭔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주는 문제 사실 없고, 헷갈리는 문제가 근데 하나 정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 공부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풀기가 무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들도 최근 판례보다는 그냥 과거 우리 익숙한 판례도 있죠. 이런 걸 좀 더 많이 물었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요거 우리 오늘 아침 문제하고 거의 흡사하죠. 행정기본법의 기간 계산에 관해서, 그러니까 위치만 살짝 바뀌지 거의 같은 문제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별한 규정 제외하고는 민법 준용하죠. 자, 2번하고 3번은 한 세트지.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 지나서 시행할 때, 자, 언제? 3번 첫날을 아까 우리 봤죠. 산입합니까? 불산입합니까? 불산입이야. 그러면 조문 숙지만 돼 있으면 보자마자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잡으면 안 돼. 10초입니다. 10초. 딱 보자마자 싹 보고 딱 바로 체크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돼.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2번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중에서 1번은 그냥 기본 구조고 2번, 3번, 4번은 낯선 판례가 전혀 없어. 2번이나 3번은 우리 책에 그냥 흔히 나오는 기본 판례예요. 자, 3번 우리 공부 연습 많이 했죠? 자, 봐봐. 공무원의 인사나 징계에서 행정 절차는 어떨 때 배제한다? 세 가지.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필요 없거나 이미 이해 주는 절차를 거쳤을 때에만 배제. 제가 이거 공부할 때 판례 정리했지. 절차 적용해야 한다. 무슨 사건이 있었니? 진급 예정자, 별정지, 따라하지 마.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때 별정직, 그 다음에 KBS,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생도 이런 경우. 자, 그런데 반대로 절차 거치지 아니한다 판시한 케이스가 뭐였니? 뭐였지? 거칠 필요 없다. 직위해제, 보직임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그 기본 구조 공부하고 있어. 보자마자 진급 예정자 사건이잖아. 절차 거쳐야 되잖아. 그럼 절차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쳐서 위법 받아봐야지. 3번 X죠. 아마 상당수 문제가 공부한 친구들, 좀 오랫동안 이때 문제풀이까지 정도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상당수 문제가 고맙습니다 할 정도의 문제가 그냥 많아.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 배상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자, 1번. 우리 여러분 국가배상법 2조하고 5조가 있는데 2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에서는 범위가 협의설이야, 광의설이야, 최광의설이야. 광의설 다잖아. 그럼 어느 작용이 공무원의 직무 속에 포함되니? 권력적 작용과 관리적 작용까지 포함되고 뭐는 빠집니까? 국고작용. 사법활동은 포함되어 제외돼요. 제외되시. 그래서 1번 X입니다. 자, 2번에 우리 너무나 익숙한 판례. 여러분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었어. 그럼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가 있었을 때 어떨 때 국가배상 가능하다?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을 때,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 기억나죠? 최후의 구제 방법이 무슨 소원이었니? 헌법소원. 근데 날짜가 안 지났는데 지나다 착각을 해서 각하하는 바람에 정말 다툴 수 없게 됐지. 그럼 더 이상 구제할 수 없게 됐죠.
이건 얼마나 그냥 기본 판례입니까? 그죠? 따라서 2번이 오고 3번. 자, 이제 군 복무하다가 사망했어. 손해배상도 지급받았어. 그러면 그 손해배상과 군인연금법의 사망보상금 중에서 공통된 내용은 따로 줘야 돼. 그 중에 하나를 빼야 돼. 빼야 되겠지. 그럼 공제는 못하니 할 수 있니? 할 수 있지. 4번. 외국인이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피해자 무조건 손해배상 됩니까? 무슨 주의입니까? 상호주의. 상호 보증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죠. 다만 그 상호 보증을 위해서 실제 그 나라하고 조약 체결해야 돼. 가능성만 있으면 돼. 가능성만 있으면 돼. 그래서 3번에 2번입니다. 4번은 좀 솔직히 좀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정보 공개를 항상 한 문제라고. 1번 키워드 뭐지? 회의록이지. 그럼 회의록은 공개야 비공개야? 비공개죠. 자, 여러분 2번. 자, 날 좀 봐라. 주모. 그럼 내가 찾아가서 복사 좀 해주시오라고 청구했어. 그럼 행정증 공개하기는 공개했는데 여기 앉아서 보고 가시오. 공개한 건 복사입니까? 열람입니까? 열람으로 공개한 건 그러면 안 돼. 내가 공개 방법을 정했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개해야 돼. 그러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 자, 3번. 여러분 수능시험 우리 기억나지? 수능시험 무슨 목적일 때만 가능하다? 연구 목적일 때. 그러니까 판례 자체가 얼마나 엉성한 판례들입니까? 기본 판례잖아. 그러면 3번 연구 목적일 때는 비공개요 공개요? 공개잖아. 3번 X. 자, 5번. 5번 풀다가 맥이 빠졌습니다. 왜? 1번 질문.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봐.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하게 되면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 직권 취소 못하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관계없다. 소송과 직권 취소는 별개입니다. 그럼 봐봐. 소송 중에 취소했죠.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사라지게 되면 소송의 대상이 없어지죠. 그럼 소송을 계속할 이유 있어 없어? 없지. 자, 우리 2, 3순환 이럴 때 무슨 이익이 없니? 소익이 없어지겠지? 그럼 1번 보자마자 뭐야? 그럼 바로 답이잖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딱 명확하게 답이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2번. 그 다음에 4번은 다 행정기본법의 지문입니다. 자, 3번. 자, 나 좀 봐요. 90일 지났어요. 뭐가 발생합니까? 불가 쟁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불가 쟁력이 발생하면 누구만 다툴 수 없죠? 상대방은 못 다투지. 그러나 행정증은 90일 지났건 100일 지났건 120일 지났건 관계없이 직권으로 취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6번이) 제가 볼 때는 좀 요거는 좀 틀리기 쉽겠구나 싶어요. 요 정도 6번 문제 정도. 1번 과징금의 목적은 자, 이거 한번 봐요. 예컨대 A 회사와 B 회사가 서로 몰래 만나서 담합합니다. 그러면 담합을 통해서 시장 질서를 위배하고 폭리를 취합니다. 그럼 그 폭리를 뭐로 환수시켜버립니까? 과징금으로 환수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의 주 목적이 뭔데? 주로 어떤 그 폭리를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목적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때 여기서 A 회사와 B 회사의 과징금 누가 부과하니?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그 과징금 목적은 뭔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폭리를 환수하는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과징금 부과는 성격이 뭔데? 형벌이 아니고 행정처분이에요. 급부하명이에요. 그러면 그 A 회사에게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별도로 법원이 형사처벌 못하는 거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별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의 마지막 형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자, 다만 2번은 조심하자.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기본법 시행령까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공부 그까지 안 봤으면 좀 틀리기 쉽겠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자, 약간 테크닉이야. 공부한 친구들 입장에서 2번은 처음 보는 조문인데 그럼 2번은 일단 지우고 1번, 3번, 4번을 봤더니 틀릴 게 없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대충 의심스러운 건 2번이겠지. 이런 게 기술이야. 알겠죠? 왜? 1번과 3번과 4번은 명확하게 답이 맞는 지문이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면 테크닉을 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 2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럼 무조건 일시납해야 돼. 분할할 수 있어. 분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정이 어렵다는 걸 증명해야지. 그러면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돼. 며칠 전? 10일 전이야. 자, 7번 DGPM 관련되는 거지. 자, 여러분 잠깐만. 내가 이런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박스의 지문을 다 읽어야 돼. 바로 예시를 보면 돼. 바로 사례 보지 말고 바로 기억, 니은, 디귿을 봐도 40 풀려. 자, 기억 바로 한번 볼까?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판례 기억납니까? 이런 도시공원 매점 사건 알지? 그럼 그 사건은 건물 철거가 목적이야? 건물 인도가 목적이야? 인도. 인도 받는 것은 대집행 할 수 없죠. 맞는 지문이야. 자, 니은 기초 문제입니다. 자, 나 좀 봐요. 행정상의 강제 방법이 있어. 그러면 이때는 민사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야. 민사는 어떨 때 하지? 행정상 강제 방법이 없을 때에만 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럼 뒤끝은 한 번도 안 봤던 지문이지만 감을 잡자. 니은과 똑같아. 그럼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면 행정상 강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상의 명도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더라 해야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생각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였니? 여기서 뭐였니? 판례가 이거는 아주 긴급하니까 이럴 때는 봐. 그럼 토지를 인도하는 것은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집행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행정상 강제가 힘들잖아. 그럼 강제가 힘들 때 지금 급박해. 그럼 민사라도 사용할 수 없어야 있어야 돼? 있어야 한다라고 예로 같은 케이스야. 자, 요거 우리 나중에 이게 학원 홈페이지에 해설자로 올라갔으니까 거기 판례 수록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건물 철거하는데 안 비키고 버티고 있어요. 철거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둬야 돼. 여러분 경찰에 도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눈에 익은 지문은 기억, 뒤끝, 리을, 기억, 니은, 리을 요 세 개죠. 그럼 이것도 만약에 뒤끝의 판례를 잘 모른다 가면 약간 요령 한번 부려볼까? 물론 공부한 친구를 전제로 기억과 니은과 리을은 어려운 판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주 기초 판례입니다. 근데 1, 2, 3, 4를 봤더니 기억, 니은, 뒤끝, 리을 4개가 다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찍을 때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니? 그는 스킬도 조금 하면서 요령 피워요. 알겠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8번. 자, 여러분. 제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반드시 100% 기출. 그 100% 중에서 90%는 어디서 나온다? 실려보. 실려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적 견해 표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2번, 우리 저번 주 수업할 때 제가 줄지라고 했지. 도시계획과장 한 적 있지. 3번은 확정이야, 아직 예정이야. 예정. 4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이것도 다 미술 처리했었죠. 1번, 2번 같은 경우는 책임자니까 된다. 3번은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실려보 안 된다. 4번은 기타였지. 그럼 1번 뭐였니? 그냥 심사한 결과를 그냥 통보한 것에 불구하고 이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발입니다. 책이 있다. 자, 9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좀 맥이 풀리는 문제인데 다만 거기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 수업하면서 이미 다 다루었던 판례들입니다. 그나마 요 3번이 그나마 조금 이때 좀 약간 잘 안 봤던 판례인데 1번 같은 경우에 자 보지 말고 A 회사가 담합을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게 100억이야. 그럼 과징금 부과 최대치는 100억이어야 돼. 근데 150억을 부과했어. 그럼 과징금 부과 전체가 위법이야? 일부가 위법이야? 일부가 위법이야. 그럼 일부가 위법이면 일부만 취소해야 돼? 전부 취소해야 돼? 전부 취소하고 다시 해라. 급하게 합니까? 그럼 1번 X죠. 자, 4번 우리 오늘 수업할 때 나왔지? 봐. 식당 하려고 할 때 식품위생법의 요건만 갖추면 돼? 건축법 요건을 갖춰야 돼? 모두 갖춰야지. 만약에 그중 하나를 갖추지 않았다. 그럼 영업해봐야 신고 영업이야? 미신고 영업이야? 미신고 영업이지. 자, 10번. 손실보상에서 1번. 앞으로 내가 얼마나 벌 거야? 이건 희망사항이지. 이건 보상 대상 안 되죠. 자, 잘 좀 봐요. 제가 우리 문제풀이 할 때 기억나니? 손실보상 파트에서 어떤 소송 가야 하는가 헷갈리면 이 소송이 뭐지? 나는 수용이 싫어요. 재개를 다투기 했어요 할 때는 항고송이에요. 그러나 다투는 목적이 돈이 적어요. 돈이 너무 많아요. 주로 문제가 돈이야. 그럼 이때는 항고송이야. 보상금 증감이야. 보상금 증감 소송 가야 되잖아. 그럼 2번 같은 경우에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손실보상금 액수를 다투려고 해. 돈이 문제야. 그럼 이때는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가자. 3번 맞고 4번 보상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빼버려서 자 봐. 보상을 받았는데 빼버린 거야. 그럼 결국 그 토지에 보상금을 더 주시오 해야지. 목적은 돈입니다. 그럼 항고송 가야 돼? 보상금 증감 소송이야.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가야 한다. 판시한 케이스. 11번. 자, 행정, 심판, 재결에 관해서 1, 2, 3, 4 다 고마한 문제입니다. 1번. 자, 나 좀 봐요. 심판 끝에 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럼 그 처분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행정청이 별도로 없애야 없어집니까? 그냥 없어져. 그냥 없어져. 이걸 말하지 형성력이라고 해요. 2번 행정심판의 재결은 판결이 아니니까 기판력 없어. 2번은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나오는 단골 지문이야.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을 꼭 사가지고 많이 풀어보라고 했지. 아마 이번에 그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많은 득을 봤을 거예요. 왜? 유사한 지문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때 이거 한번 봐요. 신청을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싫다라고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왜? A라는 이유를 통해서 거부합니다. 심판을 청구했어요. 심판을 청구했는데 야 A를 이유로 거부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하고 취소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B라는 사유가 생겼어. 그러면 처음에 다투었던 거야? 새로운 사유야? 새로운 사유. 그러면 새로운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A가 아닌 B를 이유로 다시 거부 못하냐 할 수 있다. 관계없다. 3번이 X가 되겠죠. 자, 12번에 판례 입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요 문제도 좀 약간 대충 한 친구들은 이거 좀 많이 헷갈리네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 기억은 무난한 지문이야. 여러분,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A와 B 두 정보에서 A는 공개, B는 비공개 사이야. 그러면 전체 거부해야 돼? 일부 공개할 수 있어? 일부 공개할 수 있지. 단 일부 공개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그 조건 두 가지가 뭐였지? A라는 정보가 있고 B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분리가 가능해야 돼. 그러면 A는 비공개고 B는 공개상이라면 그럼 A는 냅두고 B만 공개하더라도
정보 공개 가치가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요때만 일부 공개 되겠죠. 자, 니은은 국가배상법의 아주 오래전 판례입니다. 자, 경찰이 보관 중이던 열쇠를 반환받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열쇠 왜 줬니? 그래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뒤끝 우리 수업했죠?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할 때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어야 돼. 그럼 그 법 속에 공익과 함께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단지 공익을 보호하다 보니까 사실상 간접적 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무슨 이익입니까? 반사적 이익.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뒤끝 X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영어 과목의 이종 교과인 도서에 검정 신청했다가 불합격 결정을 받은 자는 어디가 급소가 됩니까? 이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 전혀 관계가 없지. 그래서 이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13번. 자,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야, 이거 아침 문제 수준 아니야? 뭐였니? A씨에. 자, 2, 3순환. 갑이라는 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다가 법을 어겼습니다. 그럼 이때 처벌은 갑만 아니라 A씨도 처벌할 수 있는데 양벌 규정. 내가 이때 뭘 보라고 했니? 무슨 사무지? 자치사무니? 위임사무니? 어떤 판례가 나오지? 자치사무는 청소차, 위임사무는 항만순찰. 이렇게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 그럼 바로 풀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딱 친절하게 아예 자치사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양벌 대상이 된다. 1번 X입니다. 이 중에 2번하고 3번, 2번 지문은 약간 낯선 지문이고 3번, 자 여러분 우리 과태료 공부할 때 다른 법에 거가 저촉되면 그 법이야, 이 법이야? 이 법이라고 했잖아. 그때 우리 수업할 때. 그래서 1번은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사례에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서장 A가 여러분 갑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요거 위헌 테마 잘 나온다고 했지.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납부를 안 했습니다. 자, 2순환, 3순환. 그래서 압류합니다. 근데 압류할 때쯤에 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이 합헌이야, 위헌이야? 위헌 났어. 요 한 적 있지? 그럼 이때는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은 해, 못해? 못하지. 왜? 근거가 되는 법이 위헌 났잖아. 무효가 되잖아. 그러면 자, 이때 기억. 갑에 대한 과세와 압류는 별개 처분 맞아. 그럼 선행 처분인 과세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가? 자, 여러분 승계 문제로 생각하면 접근하면 안 되고, 이럴 때 왜니 압류 자체도 공권력의 발동이야. 그러면 압류에도 만약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압류를 별도로 다툴 수 없니? 다툴 수 있니? 있다. 그 다음에 자, 니은. 압류는 과세 처분 근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위헌 결정과 무관하다 그랬지. 근데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했니? 압류와 과세가 서로 관계없는 건 맞지만 그 근거가 되는 과세 처분이 위헌한 이상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있어? 압류할 수 없어? 없다고 봤잖아. 따라서 영향을 받죠. 그럼 니은 X입니다. 그 다음에 뒤끝 요거 맞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다 같은 뜻이요. 15번.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은 기억. 요거는 행정기본법 조문. 자, 여러분 처분할 때 우리 이유부기해야 되지. 근데 그 처분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처분이야, 계약이야. 계약은 이유부기할 필요 없지. 그래서 니은 X입니다.
자, 디크스의 키워드가 뭐지? 협의 취득은 공법이야, 사법상 계약이야? 사법상 계약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약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2열 자주 나오는 단골 지문이야.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6번 옳지 않은 거. 부관 문제는 내가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했지? 나오는데 그 중에 4번 한 봐. 제가 우리 수업할 때 기억납니까? 부관 수업할 때 일순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쯤 지나고 나올 거예요. 어떤 처분에 부담을 붙였는데 그 부담이 토지를 기부하게 하는 사법상 행위를 하게 합니다. 제가 요거 수업할 때 뭐라고 했니? 부담과 사법상 행위는 연동시켜라, 별개로 봐라. 기억나긴 나니? 별개로 보라. 강조했잖아. 그래서 문제 곳곳이 수업할 때 강조했던 지문들. 그럼 뭐야? 이것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불가증력 생겼다고 해서 당연히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별개로 보라고 했지. 그럼 거기 마지막 당연히 무효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4번 X. 자, 17번에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어디가 급소입니까? 여러분, 우리 제가 문제풀이하고 기본 수업하고 특판례 수업하면서 기본 계획은 무슨 계획에 불과하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기본 방향만 설정합니다. 그냥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구조만 알면 그냥 바로 답 체크하는 문제. 1순환은 그래도 돼. 근데 3순환 이상 되는 친구들 이 문제 풀고 끙끙댄다. 그럼 공부 헛했어요. 진짜요. 3순환 이상이 한 1년 가까이 됐지. 넘었지. 이 문제에서 허득일 문제가 사실 아까 내가 요건 좀 약간 틀릴 수 있다. 그 몇 개 빼고는 없어요. 1순환 모르잖아. 어차피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한 기간이 1년 넘었는데 불구하고 막 자체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공부 방향을 다시 좀 기초부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요건 진심이야. 그 다음에 자 18번 4번 한번 봐. 내가 수업할 때 여러분 인가 수업할 때 기억나니? 학교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이런 거 이야기한 적 기억나니? 혹시 2, 3순환 친구들 기억나니? 그게 뭐가 포인트니? 내가 어떻게 문제 풀라고 해서 학교법인 나오면 뭐다? 기속. 재단법인이나 공익법인 나오면 뭐다? 재량.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그러면 4번에 공익법인은 요건 재량이니까 얘들아 재량이면 부관 못 붙이니 붙일 수 있니? 붙일 수가 있다. 그렇게 문제 풀라고 했잖아. 4번이지. 자 19번에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1순환 친구 오늘 요거 했지. 몇 번? 3번. 위 명령에서 근거가 없어 무효인데 이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몇 개 빼고는요 문제 진짜 성의 없게 냈어요. 근데 사후에 근거가 만들어지면 처음부터요 그때부터 유효하더라. 20번의 4번 문제는 20번은 그냥 난이도 한 중 정도인데 자 4번 지문은 저번 시험에도 한번 또 나왔던 문제야. 자 여기서 여러분 갑과 을과 병 중에서 갑이 입찰에서 제일 좋은 유리한 조건을 선했어. 그래서 갑이 사업자로 지정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을 그 지역의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자체가 행정 주체에서 지를 만들어주는 행정처분이야. 그럼 대상자를 지정했다가 취소한다. 그럼 그 자체가 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입니까? 20번에 4번이고 그럼 20번에 1번 같은 경우 자,
그럼 잘 몰라도 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받으면 그걸 그냥 둡니까? 환수해야 됩니까? 환수할지 말지 이런 건 재량입니까? 환수 당연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약간 생각을 해도 연결될 수 있지. 기속이구나. 2번 봐. 재량의 일탈 남용에 관해서 여러분 일탈 남용은 위법하다. 얘들아 입증은 누가 해야 돼? 각자가 합니다. 필요한 쪽이 합니다. 그럼 위법하다라는 쪽은 누가 입증해야 돼? 효력을 다투는 사람. 누구? 국민이. 아니다. 적법하다. 누가 해야 돼? 행정청이. 그런데 이번에서 재량이 일탈 남용, 즉 위법하다는 점은 누가 해야 돼?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해야 되겠죠. 3번. 이건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당연히 어느 소송합니까?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방 친구들을 문제풀이까지 다 마친 친구들 전제랍니다. 해가지고 너 이거 아까 문제 풀어봤어? 풀었더니 몇 개 틀려서 한 개 틀렸대. 이야기했죠? 처음 공부할 때는 영어보다 점수가 더 안 나오는데 5명한테 물어봤는데 1명 다 맞췄고 여기만 다른 학원 또 1명은 1개 아까 2명 있었어. 5명 다 거의 한 2-3개예요. 2-3개. 그러면 공부 한 1년에서 한 2년 사이 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처음 한 친구들은 그냥 오늘 공부한 거예요. 한 거고. 그럼 그 정도 했다. 그러면 틀릴만한 것은 많이 잡아봐야 2개, 3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다만 요 다음 주에 소방직은 항상 이야기했죠. 오히려 국가직보다 오히려 난이도가 제가 볼 땐 좀 더 올라갑니다. 긴장 늦추지 말고 이번 시험까지 다음 주 소방 시험까지 잘 칠 수 있도록 해. 자, 수고하셨습니다.